우리 앞에서 에너지 양자화에 이은 고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다 고체 상황이에요. 원자들이 상당히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의 전자들의 에너지, 같은 에너지 상태일 때 반경이 겹치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에너지 띠 구조를 이제 확장해서 만들어야 되니 많이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지. 기체나 액체들은 별 신경 안 써요. 액체까지도 그렇고 기체들 뭐 분자 여기 있고 분자 저기 있고 안녕 그러면서 나는 에너지가 이래. 나도 똑같네. 너도 그런 에너지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야 우리는 쌍둥이인가? 왜 이렇게 똑같지? 막 그러면서 그냥 서로서로 잘 지내면 돼요. 충돌할 일이 없으니까 되게 멀기 때문에. 근데 고체일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며 그래서 겹친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에너지 흡수 방출해가지고 전일해서 전도띠에서 이동을 하면 전류가 잘 흐르니만이 하면서 도체, 반도체, 부도체라는 것들이 각각 왜 전류가 잘 통하는지 잘 통하지 않는지 애매한지를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얘기한 에너지띠 구조, 도체, 부도체 빼고 반도체 얘기만 쭉 할 거예요. 반도체 얘기만 할 건데 자, 반도체나 그것에 관련한 몇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준에서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그냥 어영부영 대강대강 이런 식이야 라고만 얘기를 하지 상세한 얘기는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 가지고 굉장히 수출도 많이 하고 이렇게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물리의 상황에서의 물리라는 과목 전체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한해서 야 우리나라가 반도체 팔아먹어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수입 수출도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먹고 사는데 풍족한 그런 것도 있는데 일반인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뭐라도 좀 뭔 말하는 건데 라는 것도 알아야 되지 않겠냐. 소위 반도체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 관련해서 이런 것들 교과서에서 소개하는 이유가 물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또 특별히 가진다기보다는 우리나라니까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자,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상세한 내용 알고 싶다 그러면은 뭐 재료공학과나 뭐 이런 데 가시면 됩니다. 물리학과에서는 또 이쪽에 대해서 아주 깊게는 안 배워요. 그쪽에 관련한 이제 대학원까지 진학을 하든 계속 공부해야지 학부 수준에서는 이 정도까지 막 깊게는 좀 공부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라는 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띠 그래프 구조에서 원자가 띠 부분하고 전도띠만 딱 떼서 그리면은 띠틈 매우 좁아요. 나머지 생략 요만큼만 그리면은 원자가 띠가 또 특히 가득 차 있기는 해야 돼요. 띠틈이 이러거나 말거나 원자가 띠가 가득 차 있지 않으면 그건 일단 도체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원자가 띠 전도띠 띠틈이 좁아요 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있는 건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원자가 띠의 정원이라는 게 있어서 그만큼을 전자 가득 채웠다 덜 채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원자가 띠의 정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원자가 띠에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전자의 개수라는 건 무슨 뜻이냐 요게 옥텟 규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원자가띠라는 말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화학에서 원자가 뭐시기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죠? 뭐? 원자가 전자라는 얘기 들어봤죠? 자, 우리 어떤 원자핵에 대해서 옥텟 규칙 무슨 얘기냐면 원자핵 주변에 껍질들이 있어가지고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쭉 있어가지고 첫 번째 껍질은 전자 두 개가 정원이고 그때 안정하고 두 번째 껍질은 8개의 전자를 품고 있으면 안정하고 세 번째 껍질도 8개 네 번째 껍질은 18개의 전자들을 품고 있으면 각각 안정하다라고 하면서 수소는 원자의 양성자 1개, 전자 하나만 건드리고 있을 때 불안정하니까 공유결합을 통해서 원자과 전자 2개 이렇게 원자과 전자 1개인데 가득 채우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리튬은 원자, 핵, 양성자 3개, 중성자 3개, 그 다음에 3개의 전자를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제 요거는 작은 범위니까 생략. 원자과 전자 1개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예를 들면 뭐 있냐? 산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 산소 원자 번호 몇 번이니? 8번이니까 2개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건 원래 비어 있는 거고 요게 이제 원자과 띠에 해당하는 그 반경 그 정원이 8개 중에 6개밖에 안 차 있고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질소는 몇 번이에요? 7번이니까 둘 한 다음에 5개. 탄소는 몇 번? 6번이니까 둘하고 4개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탄소 원자과 전자 4개, 산소 6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게 원자과 띠가 그 몇 번째 껍질에 옥텟 규칙상 필요한 전자 개수가 그 띠의 정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 얘기가 그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옥텟 규칙상 특정 띠의 정원을 채우는 거를 어디까지 인정을 하냐면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바로 얘기를 하면은요. 실리콘, 규소가 자주 등장을 할 텐데 여러분 규소 몇 번이에요? 규소 몇 번? 실리콘 몇 번이에요? 14번입니다. 세보면 14번이에요. 수해, 리베, 네온 한 다음에 나, 마, 알, 규 해가지고 둘, 8, 총 10번 네온 11, 12, 13, 14번이라서 규소가 14번이기는 한데 그래서 규소가 3족이 몇 족? 요거는 4족이라고 안 하죠. 1족, 2족, 13, 14, 15, 16족이라고 부르죠. 3족이 14족 원소가 규소로서 그러니까 실리콘, 규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네온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지 되는 거니까 실리콘이 하나, 둘, 셋, 넷. 실리콘은 원래 원자과 전자 4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 껍질은 3죽이니까 세 번째 껍질이니까 정원이 원래는 8개야. 여기 8개예요. 그러면 실리콘은 원자과 띠가 덜 차 있는 거냐? 이렇게 안 하고요. 실리콘들끼리 덩어리져 있을 때 순수 실리콘들로만 이루어진 어떤 원자 구조 배치를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실리콘, 원자핵들이 쭉 이렇게 있을 때 이거 다 원자핵입니다. 원자가 아니에요. 원자핵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분자 구조를 아니로 이렇게 쭉 다 늘어서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실리콘 원자과 전자 4개, 실리콘 원자과 전자 4개, 또 나도 4개, 나도 4개, 원자과 전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주변에 요렇게들 원자과 전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뭐를 한다? 옥텟 규칙은 만족시켜야 되니까 불안정하니까 뭐를 하죠? 여러분 물리 선생님이 물리 시간에 화학 얘기하는 것 같아서 되게 어색해요. 그냥 과학이라는 게 있는 거고 과학이 물리고 조금 한 거 막 이렇게 다루는 거 있잖아요. 이게 좀 이제 쫌생이들이 할 만한 거 그런 거 이렇게 하는 거 눈 빠지고 그런 거 그거는 힘드니까 야 요건 니네가 잘하지 이런 거는 니네가 좀만 해라 요만큼만 니네가 해. 화학 그죠? 실험하긴 곤란한데 과학은 과학이야. 뭐 천체들 가지고 구경하는 거 야, 저걸 어떻게 충돌 좀 시켰으면 되게 아이씨 안 되네. 관측을 언제까지 하냐? 내가 손으로 만져. 야, 그럼 니네가 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맡긴 게 천문학 그렇죠? 뭐 좀 실험 좀 하려고 하면 얘들이 팔딱팔딱 막 뛰어다녀.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어. 귀찮아. 그래가지고 성가셔 저건 니네가 해. 생명과학. 일부 좀 귀찮아할 만한 거
그걸 내가 꼭 해야 돼? 나머지 물리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 시간에 화학 얘기해도 별로 이상한 거 아닙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될 때, 자, 원자과 전자 4개인 실리콘들이 이렇게 쭉 서 있으면서 안정적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최각 전자, 원자과 전자를 8개인 것처럼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얘들끼리 결합을 하면서 공유 결합을 해서 전자를 원자끼리 서로 공유를 하면 내 거 줄게 네 거 내놔, 내 거 줄게 네 거 내놔, 내 거 줄게 네 거 내놔 하다 보면은 우리가 공유한 거, 이건 내 것도 네 것도 아닌데 아무튼 내 거 비슷한 거 8개, 오케이, 정원 충족. 나도 공유 오케이, 정원 충족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가 아름답게 특정 원자 주변 4개의 원자의 전자들을 각각 하나씩 공유 단일 결합 4번을 통해서 옥텟 규칙 만족시키는 듯한 모양을 만들면서 나는 안정화됐다, 이 상태로 쭉 다 돼 있는 걸 가리켜 원자과 띠가 가득 찬 상태이다. 요 구조들은 원자과 띠가 가득 찬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분자 공유 결합, 분자 상태 또는 결합 상태, 전자 공유 결합한 것까지 해가지고 아무튼 최각전자를 따져서 그거를 그 안정적인 상태다. 원자과 띠가 정원 충족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리콘들이 순수 실리콘 원자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단일 공유 결합 4번을 통해서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의 그 실리콘 덩어리, 이걸 뭐라 그러냐면 순수 실리콘, 순수하게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건데 얘네들이 그렇게 해서 정원 충족이 다 돼 있으면서 다음번 전도띠까지 띠틈이 좁아요. 이렇게 하면서도 띠틈은 또 넓을 수도 있는데 얘네는 그렇게 다 했는데 띠틈이 좁네 라고 됩니다. 그런 실리콘들은 순수 반도체라고 그래요. 실리콘만 이렇게 돼 있는 거. 다른 용어도 있습니다. 고유 반도체라고도 그래요. 순수 반도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고 고유 반도체라고도 부릅니다. 진성 반도체라는 말도 써요. 이쪽 공부하기 힘들죠? 이런 말 저런 말 똑같은 말이 너무 많아서 순수 반도체, 고유 반도체, 진성 반도체란 말은 잘은 안 써요. 근데 사용은 하긴 한다. 자, 이게 이제 실리콘의 구조이고요. 하필이면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됐을 때 띠틈도 좁기까지 한 게 또한 실리콘이다. 이런 구조를 가지면서 띠틈이 넓은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좁은 게 실리콘이며 거의 똑같은 짓을 하는 애가 다음 쪽에 있어요. 거의 똑같은 짓을 4주기 14족 원소가 거의 똑같이, 나 최각전자 4개야. 여기 단일 결합 4개, 다다닥 단일 결합, 단일 공유 결합. 가득 찼다. 그런데 원자과 띠랑 전도띠가 좁다. 사이에 띠틈이 좁다 하는 애가 바로 다음 주기 14족에 있어요. 얘가 누구게요? 얘가 누구다? 이게 저머늄입니다. 게르마늄이라고도 부르죠. 저머늄이 이제 얘는 3주기였는데 4주기 14족으로서 이게 그놈이나 똑같은 짓 하고 있어요. 자, 요렇게 되는 게 이제 순수 고유 진성 반도체로서 그런 애들은 전류가 잘 흐르는 것도 잘 안 흐르는 것도 아닌 그 애매한 어딘가에 있다라고 한다는 거. 자, 그런데 이렇게 이 그림까지 그리면서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순수 고유 진성 반도체에다가 불순물 첨가를 할 겁니다. 불순물 첨가. 여러분, 불순물이라는 거는 오염물질, 더러운 거 이런 게 아닙니다. 실리콘에다가 막 이렇게 먼지 뒤집어 씌우고 막 이렇게 비벼놓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실리콘으로만 된 건데 실리콘 아닌 건 다 불순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다가 실리콘이 아닌 뭔가를 넣을 건데 실리콘이 최각전자 4개인 14족이었었잖아요.
넣을 불순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3족과 15족. 머시기 원자과 전자 3개짜리. 어떤 거 원자과 전자 5개짜리 이런 거를 넣을 거예요. 먼저 13족인 거를 넣어보면은 자, 여기다가 원자과 전자 3개짜리 13족을 넣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13족 수해, 리베, 붕소가 13족이죠. 붕소 같은 걸 넣으면은 처음엔 이게 붕소인지 모르고 실리콘들이 자, 우리 하던 대로 합시다. 전자 주고받고 주고받고 같이 살고 공유하고 그래서 나는 원자과 전자 가득 차고 아싸 좋구나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었을 때 자, 전자 주고 내놔 그랬더니 나는 없는데요 그래요. 나는 원래 원자과 전자가 3개뿐이라서 단일 공유결합 3번 했더니 넣어줄 건 없는데요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얘가 당황을 하죠. 뭐지? 그러면서 나는 그럼 옥텟 규칙 어떻게 만족시키지? 하면서 이제 당황을 해요. 무슨 얘기야? 붕소 옆에 있는 애가 공유를 못 받았으니까 얘의 원자과 띠가 8개의 정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13족 같은 경우엔 그래서 전도띠 있고 밑에 원자과 띠 있는데 모든 원소들이 이렇게 돼야지 모든 원자과 띠 정원이 닫혀지는 건데 이 붕소 때문에 정원 충족을 못 시킨 빵꾸들이 조금 있어요. 요렇게 해서 원래는 순수 실리콘이 원자과 띠 가득 찼어야 될 것에 비해서 그에 대해 전자 부족분이 있다. 듬성듬성 양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원자과 띠에서 전자가 전이 하나라고 남겨놓은 빈자리 빵꾸를 양공이다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요것도 포함해서 전이 한 전자는 지금 없는 건데 요것까지 포함해서 원자과 띠에 양공이 있다라는 말도 또 써요. 자, 이렇게 활용한다는 거고요. 다음 15족 원소는 어떻게 되느냐? 15족 한번 찾아볼까요? 15족 수해, 리배, 붕탄, 질소기는 한데 질소는 안 써요. 질소는 워낙에 좀 특이한 애고 반응성도 작고 뭐 되게 안정도 해가지고 여기 안 어울려요. 네온, 라마, 알규인, 인 15족이네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인 집어넣으면은 실리콘만 쭉 있는 줄 알았는데 인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이 인이라는 녀석은 원자과 전자를 5개 가지고 다녀요. 주고받고 다 됐다 그랬는데 얘가 갑자기 저는 한 명 더 달고 다니는데요 그래요. 여기 하나 남았는데요 그래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당황하죠. 저건 예정이 없던 전자인데 그러면서 당황해요. 그래서 이렇게 15족 원자과 전자 5개짜리 얘하고 겹쳐서 헷갈리네. 5개짜리가 4개였어야 이렇게 사슬처럼 쫙 해가지고 예쁘게 원자과 띠 가득 채우고 끝났을 거를 15족 원소를 첨가하면 저 녀석이 들고 다니는 요거를 상대적인 이 상태에서는 과잉전자, 잉여전자라고 해요. 저렇게 15족 제가 데리고 다니는 과잉전자, 잉여전자라는 것 때문에 아니 단일결합 다 끝났는데 단일 공유결합 4번씩 각자 다 끝났는데 전자가 남아. 그 남는 전자를 어떻게 할까요? 야 이거 지지야 버려 막 그러겠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들고 온 과잉전자는 애매한 에너지를 가지면서 존재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여기다 억지로 끼워 넣을 수는 없으니까 아예 전도띠로 보내버려요. 아예 전도띠로 보내버려요. 여기 있는 인 뭐 이런 애들 그런 것들이 전도띠의 전자를 과잉전자를 보내놓는다. 이렇게 된 상황으로 얘기하는데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보충사항입니다. 15족 원소를 그 불순물로 첨가했기 때문에 남는 과잉전자, 인형전자는 전도띠의
갖다 놓는다 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렇게 해서 들고 다니는 인이 가져온 그 과잉전자는 비소나 뭐 인 이런 것도 쓸 수 있는데 과잉전자는 요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게 뭐냐면 전도띠 바로 아래에 새로운 에너지띠 준위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갖다 놓는다 라고도 그래요. 전도띠는 전도띠인데 과잉전자 때문에 요 바로 밑에 요 아까 전에 이 띠가 원래 뭐예요? 에너지들이 이렇게 미세하게 많이 겹쳐서 에너지 밴드라고 부른다고 그랬는데 그거 밑에 하나 더 뭐 이렇게 만든 것처럼 미세하게 한 개만 더 만든 것처럼 그런 준위 상태로 이렇게 놓는 건데 그렇게 놓고 보면 그거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전도띠 바로 아래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위치시킨다 라는 표현도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과잉전자는 전도띠에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얘들은 전도띠로 가거나 전도띠에 있다 치고 이동 자체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과잉전자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자유전자 역할을 한다. 자유전자 역할을 하여 전기 전도성을 매우 높인다 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15족, 13족이 각각 이렇다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 대한 용어 간단하게 몇 개만 얘기를 하면요. 순수 반도체에다가 첨가하는 불순물이라고 하는 것을 불순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도펀트라고 해요. 순수 반도체 불순물, 도펀터를 첨가하는 행위를 이 과정을 도핑이라고 합니다. 내용 설명을 안 하고 자꾸 이렇게도 해요, 이렇게도 불러요 라고 하는 게 문제마다 요 말 쓰고 요 말 써가지고 똑같은 말을 이렇게 다른 용어 조합을 해가지고 냈을 때 알아듣기만 하면 푼다 하는 건데 그게 용어가 너무 다양하게 나와서 일단 정리하는 게 필요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불순물, 도펀트를 첨가하는 행위를 도핑이라고 하는데 13족, 14, 15족 요거 이런 거 다 그냥 도펀트입니다. 그러는데 도펀트, 불순물 중에서 13족 도펀트, 13족 불순물을 가리켜 P형 불순물, P형 도펀트라고 그래요. 이건 뭐겠니? N형 불순물, N형 도펀트라고 부릅니다. P형, N형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파지티브 타입 도펀트, 네거티브 타입 도펀트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P형, N형이라고 부릅니다. P형, N형, 파지티브, 네거티브라는 게 긍정적인 불순물, 부정적인 불순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뭐? 파지티브, 플러스에 네거티브, 마이너스에 뭐가? 파지티브, 얘네들은 전자가 있어야 될 상황에 비해서 비어 있으니까 마치 음전하를 띠는 게 기준보다 적은 것이 양전하를 달고 다니는 것처럼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양공 이렇게 생기잖아. 양전하를 띠는 입자처럼 해석하는 양공 이 원자과 띠에 존재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파지티브 불순물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과잉 전자를 하나 더 달고 다니잖아요. 더 달고 왔잖아요. 음전하를 띠는 전자를 하나 더 달고 왔으니까 그래서 네거티브 전하를 띠는 걸 하나 더 달고 다니는 불순물 해서 N형, N타입, 네거티브 타입 도펀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응용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도핑에 관해서 13족으로 도핑하는 거를 P형 도핑을 한다라고 하고 얘들을 도핑하는 거 15족을 도핑하는 거를 N형 도핑을 한다라고도 불러요. 계속 응용하는 거 이제는 여러분들 다 이제 쓸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순수 반도체가 이러저러 해서 만들어진 것을 불순물 반도체라고 불러요. 불순물 반도체라고 하면서 불순물을 P형을 썼으면은
P형 불순물 반도체라고까지는 안 해요. 그냥 P형 반도체라 그래요. P형, P타입, 파지티브 타입 세미컨덕터 이렇게 하고요. 요거는 N형 반도체라고 한다. 아이고 말이 길죠? 이런 용어 저런 용어 써가지고 말이 되게 길기는 한데 이런 것들 한번 쭉 스토리 이해만 하고 결국은 13족, 15족 불순물 도펀트 그거 입히는 거 도핑 그래서 만드는 거 P형 N형 반도체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얘들 성질 이렇겠구나. P형 관련한 것들은 P형 도펀트 13족 원자과 전자가 4개 하나 부족함 4개보다 하나 부족함 양공을 원자가띠에 형성함 15족을 도핑하는 거 N형 도핑 N형 불순물들은 15족 원자가 전자 5개 기준 상태보다 과잉전자 잉여전자가 있음 그것들을 전도띠에다가 올려놓겠다.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결과 이제 결과가 중요하죠. 먼저 N형 반도체는 요 상태가 벌써 N형 반도체죠. 원자가띠 가득 차 있고 띠 틈은 좁으면서 전자가 전도띠 바로 밑에 또는 전도띠 하단에 과잉전자가 이미 있는 거. 그러면 얘들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과잉전자가 자유전자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자유전자 역할을 하니까 뭐야? 별다른 에너지 흡수 안 해도 얘들이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전기 전도성이 매우 좋아져요. 반도체는 부도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류가 그렇게 잘 흐르지는 않았었거든. 도체에 비해서는. 근데 전류가 갑자기 되게 잘 흐르는 게 돼버립니다. 말만 반도체지 사실 반도체도 아니에요. 다음 13족을 도핑한 P형 반도체가 된 상태에서는 원자가띠에 양공이 뜨문뜨문 존재한다고 그랬죠. 양공이 존재하면 어떻게 돼? 원래는 전자들이 원자가띠에서 옴짝달싹 못하니까 에라이 전도띠로 가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양공이 중간에 있어버리면 전자 빈자리네? 그러면서 이렇게 쓱 가고 그럼 양공 여기 와 있고 빈자리네? 하면서 여기 가고 하면서 양공이 이동하는 원자가띠를 통해서 양공이 이동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양공은 양전하 입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은 양전하 입자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현상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가리켜 13족 원소 도핑한 P형 반도체에도 역시 전기 전도성은 매우 좋아진다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결론은 똑같아요. 둘 다 순수 반도체 상태에 비해서는 전기 전도성이 매우 좋아지는데 그런데 여기서 용어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매우 전기 전도성이 좋아지게 할 각각의 주요 전하 나르게라는 게 있어요. 주요 전하 나르게, 주요 전하 운반체라는 게 있습니다. 전류 현상이 매우 좋기 때문에 야, 얘 뭐가 그렇게 전류 현상을 만들어내니? 너는 뭐야? 주요한 전하를 운반하는 것, 나르는 것이 누구냐? P형 반도체는 별거 아닙니다. 양공이고요. N형 반도체는 전자죠. 아까 전에 잉여전자, 과잉전자라고 부르던 그 전자, 자유전자라고도 해도 되고 그냥 당연한 얘기, 듣다 보니 요 말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냥 계속 얘기합니다. 문제에서 지문 속에 뭐뭐뭐 해가지고 P형 반도체 주요 전하 나르게는 전자다. 뭐 이런 말, 틀린 말이구나. 이런 거 찝어내면 되는 거예요. 주요 전하 나르게, 주요 전하 운반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자. P형의 N형의 주요 전하 나르게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요 내용이 우리 교재 120쪽에 정말 간단하게 써놓은 내용인데 이거는 그냥 쭉 써놓기, 요것들 쭉 써놓기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었을 때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들을 따라가면서 한 번만 이해해 놓으면은 응용해가지고 P형, N형, 불순물, 반도체, 도핑, 도펀트 이런 용어들
이렇게 다 덮어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순수 반도체, 고유 반도체, 진성 반도체, 최외곽전자를 공유하여 최외곽전자가 이제 8개 옥텟 규칙 만족시키고 뭐 그렇지 못하는데 공유 결합을 통해서 자유전자가 없는 상태의 반도체 전압을 걸어도 전류가 아주 잘 흐르진 않는다. 부도체는 아니니까. 불순물 반도체, 도핑 반도체, 고유 반도체에다가 불순물, 도펀트라는 것들을 적당히 넣어서 결론, 전류가 뭐가 됐든 잘 흐른다. 그런데 그런 불순물 반도체에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두 가지가 있어서 13족 원소, 붕소죠. B, 알루미늄, 갈륨, 인듐 이런 거를 첨가, P형 도핑이라는 걸 하면은 화학적으로 오비트를 찾지 못한 양공이 형성되고 그런 거를 P형 반도체라고 한다더라. 원자가 띠에 양공이 형성이 되고 N형 반도체, 순 반도체 P형 반도체 P, 인이죠. 다음 AS, SB 이런 거 잘 모르죠. 비소, 뭐 안티몬, 비스무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첨가하여 정기적 중세 화학적으로 오비탈을 차오고도 남는 잉여전자, 과잉전자가 전도띠에 있게 된다. 이를 N형 반도체라고 부른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별로 그렇게 뭐 막 난해하다기보다는 언뜻 그렇게 된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그럴 것 같아요 하면서 따라올 수 있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이없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13족 원소를 불순물로 첨가하면은 P형 반도체 양공이 생긴다. 원자가 때 양공이 생긴다라고 그랬고요. 15족 원소로 도핑을 하게 되면은 N형 반도체 전도띠에 자유전자가 가 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말을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순수 실리콘에다가 순수 실리콘에 불순물로서 불순물을 첨가했다. 야, 얘는 P형 반도체 되니 N형 반도체 되니? 순수 반도체 실리콘에다가 얘를 첨가하면은 P형 반도체 돼요? N형 반도체 돼요? 뭐 되니? N형 됩니다. 그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P 뭐야? P. 인이죠? 인. 여기다가 수회, 리베, 붕당, 나마, 알, 규, 인. 얘 15번이에요. 15족인데 이거를 굳이 실리콘에다가 불순물 P를 첨가한다 그러면 P를 첨가했구나. P형 반도체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 실수를 유발하는 함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그냥 빨리 문제 읽어버리다가 이런 실수 하지 않도록 그것만 좀 주의해 주면 좋겠어요. 잘 생각해봐봐. 잘 생각해봐요. 반도체로서 실리콘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P형, N형 도핑을 하면은 결론 이러한 저러한으로 주요 전하 나르게가 양공 또는 전자로서 결론 전기 전도성이 좋아지죠. 전기 전도성이 매우 좋아지죠. 가만 생각해봐. 우리가 이 짓을 왜 하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무슨 뜻이야? 이렇던 걸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게 전기 전도성이 되게 좋은 물질을 만들어냈어. 가만 생각해 보면은 아니 전기 전도성이 좋은 도체가 있잖아. 뭐로 이걸 만들어? 이건 어떻게 공정을 해서 이렇게 적당히 섞어서 이렇게 하는데 아니 도체 여기 있네요 구리 하면 이거 쓰면 되잖아 하는데 이걸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전기가 잘 통하는 애가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짓을 왜 했나 싶은데 이것 때문에 했습니다. 자, 철덩어리가 있어요. 여기다가 도선 연결하면은 전류 잘 흘러요. 구리덩어리 있어요. 여기다가 도선 연결하면은 전류 잘 흘러요. 실리콘 전류 잘 안 흘러요. P형 반도체, P형 도핑을 한 P형 반도체 전류 전원 꽂으면은 잘 흘러요. N형 반도체 전기 꽂으면은 전압 걸으면 잘 흘러요.
근데 철하고 구리를 연속해서 붙여 놓으면은 여기다 전원 꽂아 전류 잘 흘러요. 뭐 차이가 별로 없어. 근데 얘네들은 단독으로는 각자 전류가 잘 흐르는데 되게 재밌게도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붙여놓고 도선 연결해서 전원 이렇게 공급해주면은 전류가 잘 흘러요. 근데 전원을 아까랑 반대로 꽂아주면 전류가 잘 안 흘러요. 요것 때문에 이 짓을 한 거예요. 단독으로 쓰는 건 아무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P형과 N형 각자 잘 흐르는 걸 붙여놓으면 이쪽으로는 전류가 잘 흐르는데 이쪽으로는 전류가 못 흐르게 한다. 그런 역할을 할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붙여놓은 거, 요걸 다이오드라고 부릅니다. 자, 다이오드. 뭔가 이런 전기 설비, 회로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다이오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좀 날 수 있어요. 자, 이걸 이제 다이오드라고 해서 드디어 뭔가 특이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여기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다이오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붙여놨다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라고도 불러요. 요걸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각각의 P형, N형을 붙여놓으면은 다이오드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이오드라는 물질이 있는데 P형, N형 반도체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여기 있는 원자들의 에너지 준위, 에너지 그래프 아까부터 계속 그리던 거 이것의 원자가띠와 전도띠만 떼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원자가띠와 전도띠만 떼서 그려보면은 P형, N형 어쨌든 원자가띠다 하고요. 어쨌든 전도띠다 할 거예요. 그런데 P형 반도체 쪽은 원자가띠가 일부 비어있는 양공을 볼 수 있겠고 N형 반도체 쪽은 똑같은데 원자가띠 가득 차고 전자가 전도띠 바로 밑에 또는 전도띠에 이렇게 있는 모습으로 이 부분의 모습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외부에서 전원을 연결할 거예요. 적당히 V볼트짜리 전원을 회로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하게 되면은 여기도 이쪽에 관한 도선 이쪽에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이렇게 하면은 자, 이런 전지는 뭐 하는 거냐면 전류가 플러스극에서 나가서 마이너스극으로 들어오는 전류가 흐르게 할 건데 이걸 전류라는 현상을 거꾸로 전자의 이동으로 생각하면 마이너스극, 음극에서 전자가 나와서 플러스극으로 한 바퀴 돌아 들어오는 전자 이동은 전류의 운동 방향과 반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했을 때 전자가 이렇게 가는데 가서 가득 차 있고 이런 N 상태는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전자들 쪽으로 들어가면서 얘네들을 밀어요. 밀린 전자는 여기로 갔다가 밑에 보니까 낮은 에너지의 빵꾸가 있죠. 모든 우리 우주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되도록이면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가도록 지향하게 돼 있어요. 얘가 가득 찼으니까 밀려다가 가봤더니 빵꾸가 있네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간 다음에 연쇄적으로 해가지고 빵꾸 따라간 다음에 전자가 이렇게 뚝 빠져나와요. 그래서 들어가는 게 오케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전원의 플러스극과 P형 반도체가 마이너스극과 N형 반도체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전류가 이렇게 해서 잘 흘러요. 이렇게 된 상태를 순방향 접합이 돼 있다라고 그래요. 순방향 전압을 걸었다. 다이오드는 순방향 접합이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전류가 참 잘 흘러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PN 접합 다이오드에 아까와는 반대로 N형 쪽에다가 플러스극을 연결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관련 이 부분 에너지 그래프 원자가띠와 전도띠만 따로 떼넣어가지고 한번 그려봅니다. 이렇게 하면 똑같습니다.
P형 반도체 쪽은 양공이 원자가 띠 있어요. N형 반도체 쪽은 전자가 전도띠에 있어요. 여기에다가 내가 도선을 연결해서 N형 쪽에 플러스 극을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전원 장치는 뭐 하려고 그러냐면 전자를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나가게 할 건데, 이렇게 나가게 할 건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전자들도 플러스로 들어오려다 보니까 얘네들이 일단 조금 빠져나가요. 빠져나갔어. 얘 맞았어. 여기서 이제 전자가 더 들어와야 돼. 어쨌든 일단 빠져나갔어. 자, 여기서 일부 나간 전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가봤더니 일로 갈 필요가 없어. 여기 양공이 있어.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양공에 차요. 양공이란 전자의 빈자리라 그랬으니까 그냥 빈자리 찾아가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저기 제 자리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앉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전자와 양공이 결합을 해서 쌍소멸된다라는 표현도 써요. 말이 되게 웃깁니다. 전자의 자리에 전자가 제대로 있지 않고 이렇게 없는 빈자리, 이거를 양공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래서 그냥 내 자리, 여기 빈자리 있네, 여기 앉았을 뿐인 건데, 이거를 양공이라는 실체가 있고 전자라는 실체가 있어서 얘네들이 결합했더니 둘이 뿅 사라졌다라는 식으로도 표현을 해요. 전자와 양공이 결합하면서 둘이 쌍소멸됐다라는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뿅 사라졌어요. 앞에 거랑 비교하면 PN 접합부에서는, 다이오드의 PN 접합부에서는 전자가 양공과 결합하고 이동하다 보면은 여기 들어왔는데 저 자리로 가야지. 그래서 다시 양공을 이제 비우고 또 이렇게 건너 가야 되는데, 어쨌든 전류가 제대로 흐르기 위해서는 다이오드 PN 접합부에서 전자와 양공의 결합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때요? 전자가 빠져나가고 전자가 와서 양공과 결합하는 바람에 양공과 전자 사이에 오히려 거리가 멀어졌죠. 그래서 이 경우는 더 이상 일부 이렇게 된 다음부터는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 역방향 접합이라서 역방향 전원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라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그럽니다. 플러스 극과 N형이, 마이너스 극과 P형 반도체가 이렇게 연결되면은 전류가 안 흘러요. 자, 그런데 이런 짓을 왜 하냐? 어차피 전류도 안 흐를 짓을 이걸 뭐하러 하고 있냐? 자, 이렇게 꽂으면 전류가 안 흐른다며. 전류 안 흐르는 회로는 그냥 안 만들면 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이건 또 왜 했나 싶은데, 그래요. 이런 건 그냥 할 필요가 없는 짓이었어요. 그런데 교류전원이란 친구가 있습니다. 교류전원. 표기는 이런 식으로 해요. 교류전원이라는 것은 이쪽이 플러스 저쪽은 마이너스였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이제 교류전원이에요. 그런 것에다가 다이오드를 끼워 넣으면 플러스 극이 P형과 연결됐을 상황에서는 전류가 흐르다가 마이너스 극이 P형하고 연결됐을 때는 전류가 안 흘러요. 원래는 전류가 이렇게 둘렀다가 시간 지나면 이렇게 둘렀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다이오드 때문에 전류가 이쪽으로 흘렀다가 멈췄다가 흘렀다가 이렇게는 못 가고 멈췄다가 흐르다 말다 하면서 결국은 이 도선에 어쨌든 멈출 때도 있긴 하지만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류전원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데 전류는 이쪽으로만 흐르지 이렇게 거꾸로 오면 안 될 상황에서 이쪽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하는 역할을 해요. 이걸 정류작용이라고 불러요. 전류를 거른다라는 뜻입니다. 정수기 뭐야? 불순물, 못 먹는 거, 좀 찌꺼기, 더러운 거 이런 것들을 거르고 깨끗한 물만 마시게 해준 게 정수기죠. 물을 거르는 거. 요거는 정류, 전류를 걸러준 거. 더러운 전류를 걸러주는 게 아니라 방향을 한쪽만 허용, 나머지는 걸러주는 거.
정류작용이라고 합니다.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정류작용. 자, 다이오드 모양, 에너지틱 그래프. 그런데 이런 회로를 만들면 회로기호라는 게 또 있어요. 회로기호. 이런 것들이 회로기호죠. 진짜로 건전지가 이렇게 안 생겼지만 이게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야. 이런 건 저항이야. 뭐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다이오드의 회로기호는 이렇게 생겼어요. 첫 번째,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모 부분을, 지금 이거는 하얀 분필이긴 하지만 세모 부분을 까맣게 칠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든 거를 동그라미로 이렇게 한 것도 그냥 다 다이오드예요. 이렇게 한 거, 저렇게 한 거 다 다이오드입니다. 그랬을 때 세모하고 짝대기하고 어디가 P형 반도체 쪽일까요? 어디가 P형 반도체 쪽일까요? 세모 부분이 P형 반도체 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저거 볼까요? 요거 보면은 이거를 회로기호로 나타내면 P형 반도체의 세모, N형 반도체의 짝대기, 도선, P형,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뭐 이렇게 됐을 때, 야, 여기에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를 수 있을 것 같니? 왼쪽으로 흐를 수 있을 것 같니? 오른쪽으로 흐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오른쪽으로 흐를 수 있을 것 같다. 왼쪽으로는 못 흐른다.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순방향이다. 전류는 이렇게만 허용된다. 아, P형, N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이오드가 정류작용을 한다면 세모에서 이쪽으로만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뭐 그런 느낌으로 회로기호를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이오드의 회로기호도 알아봤는데 이게 첫 번째 정류작용이라는 게 있었고요. 자, 이번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뭐 그대로 읽으면 돼요. 자, 교류전원을 연결하지 않을 거예요. 교류전원을 사용을 안 할 거고 직류전원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직류전원 사용에 역방향으로 다이오드 껴가지고 이런 건 그냥 원래 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순방향으로 해서 플러스 극 P형에 마이너스 극 N형에 연결해서 전류 오케이 흐르게 할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도 쓸데없는 짓이죠. 그죠? 전류가 안 흐를 상황을 뭐하러 만드냐 그랬는데, 아니 전류를 이렇게 흐르고 싶으면은 이거 그냥 안 껴도 도선만 있어도 전류는 흐르잖아 하는 상황이라서 이건 또 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 자, 그런데 순전히 도선만 있을 때랑 다이오드가 있을 때 전류가 흐를 땐 요게 다릅니다. 도선만 있을 땐 전류가 그냥 쭉 흐르면 돼요. 끝! 아, 그러는데 다이오드의 순방향 접합돼서 전류가 제대로 흐를 때에는 다시 봅니다. 자, 실제로는 양공, 뭐 양전하 이런 게 아니라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나가서 돌아서 전도띠로 올라가서 전자 양공이 있네. 양공으로 내려와서 건너가 플러스극으로 전자는 들어온다라고 해야지 되겠는데 중간에 재밌는 게 있었어요. 전도띠쯤에 있었던 전자가 원자가 띠로 내려왔죠. 이게 앞에서 계속 얘기하던 내용하고 관련해서 보면은 이게 뭐 한 거야? 에너지 낮은 상태로 전이한 거잖아. 이게 그래프였었잖아. 에너지 그래프였었잖아. 이게 띠 틈의 크기가 전자가 떨어지면서 버렸을 에너지 양이라는 거지. 전류가 흐를 때 필연적으로 전자가 띠 틈만큼 에너지에 해당하는 빛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됩니다. 빛 에너지를 방출을 한다고? 그러면 다이오드 없었을 때는 아무 짓도 안 하는 아무 현상도 안 일어나는데 빛 에너지를 방출한다. 전류가 흐를 때 이 다이오드란 녀석이 반짝반짝 하겠네요. 빛을 내겠네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때 얘는 빛을 방출, 이미팅 하겠네요. 다이오드가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 LED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아니 뭐 전류 어차피 흐를 거 저걸 뭐하러 끼나 그랬더니 다이오드는 전류 흐를 때 빛이 나거든. 그 빛을 이용하고 싶어서 쓸 때 조명기구 LED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LED 하던 그게 바로 이겁니다. 보통의 백열전구라고 하는 것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필라멘트 니크롬선을 뜨겁게 만들어서 뭐든지 뜨거워지면은 이제 더 파장이 짧은 빛을 이렇게 내기 시작하는데 나도 37도 정도, 36도 정도의 체온이 있으니까 나한테도 빛이 나긴 나요. 뭐 적외선이 나와요. 그런데 근데 내가 막 뜨거워지면은 막 열받아서 막 뜨거워지면 나한테서 갑자기 번쩍번쩍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시광선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아주 뜨거워지면은 내 몸 자체가 아주 뜨거워지면 나한테서 드디어 이제 자외선이 나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너무 뜨거워지면 감마선도 나갈 거예요. 몸이 어느 정도 뜨거워지면 일단 가시광선이 나와. 내 체온이 한 5,000도에서 6,000도쯤 되면 그때부터 가시광선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건데 어쨌든 온도가 높을수록 원래 다 빛을 방출하지만 온도가 높을수록 더 짧은 파장의 빛을 방출한다. 비인의 변이 법칙, 비인의 자리 옮김 법칙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따르면 필라멘트 엄청 뜨거워지면 뜨거워서 빛이 나서 그걸로 조명으로 쓰는 게 전구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공급했는데 열 에너지도 만들면서 빛 에너지도 같이 만드는 게 전구라면 얘는 어때요? 뜨거워지지 않으면서 전자 전이 과정에서 아이고 빛이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쓸데없는 지금으로서는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열 에너지 방출 없이 빛을 매우 밝게 낼 수 있어서 전기 에너지 효율이 매우 좋은 조명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띠튼 간격을 내가 제조하는 방법에 따라 약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방출하는 빛, 광자의 에너지 양이 조절이 되겠죠. E는 하 F는 람다분의 하 C인데 에너지가 조절되면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 파장이 바뀌겠다는 거죠. 가시광선 영역인데 그게 약간 바뀌게 되면은 색깔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걸 조절해서 빨간 LED, 노란 LED, 초록색 LED, 파란색 LED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 여기서 띠튼 간격 조절 뭐 이런 공정을 통해서 이거를 다양한 색깔의 LED들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선생님 그거 어떻게 만들어? 만드는 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난 원리만 대충 알지 만들어봐 그러면 실제로 못 만들어요. 그런 거는 내가 못 만들고요. 공학자들이 이제 하실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이오드라는 그런 공정 장치를 통해서 회로에다가 넣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한다. 첫 번째 정류작용, 두 번째 LED로서 쓰게 된다. 그리고 이 광다이오드라는 애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교과서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기 문제 중에는 실려 있는데 광다이오드에 관련한 문제는 뭐 조금 그렇게 출제 가능성이 높은 정도는 아니라서 뭐냐면은 126쪽 174, 175 다음 128쪽에 182번 이런 문제들이 광다이오드라는 것하고 관련된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거는 일단은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아주 중요한 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 문제들 좀 풀어왔으면 좋겠고 얘기한 요 광다이오드 나오는 문제들은 뭐 오늘은 시간이 좀 이제 다 돼가지고 지금 다 풀기는 힘든데 다음 시간에 우리 요로 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약간의 설명을 하면서 좀 볼 수도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121쪽 정류작용을 한다. 발광 다이오드 LED 이래 돼가지고 이런 진동수의 빛을 내뿜는다. 광 다이오드, 포토 다이오드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까지 설명을 지금 다 하진 않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그러고 나서 관련 내용들 158쪽 문제부터 158번부터 해가지고 182번까지 일단 관련 내용 쭉 읽고 이제 요거 끝나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 전자기후도 뭐 해서 앙페르 법칙, 페러데이 법칙 이런 거 하면서 약간 그동안에가 2단원 쉬는 시간이었다면은 이제 또 계산도 하고 덧셈 뺄셈 하고 이쪽 저쪽 방향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짜증나 뭐 그러기도 하고 하는 다시 본격 이제 그 좀 정통 물리로 정책상 반도체 한국 사람은 좀 이런 것도 알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요 관련된 얘기 다음 시간부터 또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일단 여기까지 할 테니까 수업 마치면서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앞에 부분에서 질문 있는 거 이런 것도 다시 해도 좋아요. 뭐 아니면은 이제 그 밴드 통해서 또 질문 수시로 해도 된다는 거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개별 질문 조금만 더 받고 없는 사람들은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